여러분 안녕하세요. 벌써 국어 5번째 시간이에요. 자, 오늘은 수업을 듣기 전 퐁당퐁당이라는 동요를 잘 들어보았나요? 우리가 즐겨 부르는 동요 가운데에서는 동시이면서 동요인 작품이 있습니다. 우리가 수업 전에 들어본 퐁당퐁당, 구슬비, 고향의 봄 등이 해당돼요. 이처럼 동시라는 건 우리 주위에서 많이 찾아볼 수가 있어요. 오늘은 여러 가지 동시를 살펴볼 텐데요. 우선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혹시 강아지 풀이라고 들어봤나요? 길에서 쉽게 볼 수 있는데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떤가요? 길에서 많이 보던 강아지 풀 기억나나요? 자, 다들 본 적 있지요? 어떤 느낌이 드나요? 부들부들한 그런 느낌이 들죠. 손에다 넣고 장난치면 마치 강아지 털을 만지는 듯한 그런 느낌도 들어요. 여러분, 강아지를 좋아하나요? 선생님은 강아지를 조금 무서워하지만 좋아하는 친구들을 보면 길을 가다가 처음 보는 강아지에게도 이리 오라고 친절하게 부르면 강아지가 또 따라오는 게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길을 다시 가려고 해도 한참을 친구 뒤를 졸졸 따라오는 강아지를 보는 것도 참 신기하고요. 다들 이런 경험 있었나요? 또 혹시 어른들이나 다른 친구들이 강아지를 부를 때 어떻게 부르던가요? 휘파람을 불거나 혹은 손짓을 하거나 아니면 혀를 차면서 이런 소리로 들어본 적이 있나요? 이런 여러 가지 경험들을 떠올리며 오늘 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어볼 시는 우리가 방금 사진에서 본 강아지 풀이네요. 강아지 풀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아지 풀. 풀숲에서 귀여운 강아지를 만났다. 솜털같이 복슬복슬한 꼬리를 살랑살랑. 요요요 요요요 정답게 부르면 우리 집까지 따라올 것 같아 자꾸만 숲길을 뒤돌아보았다. 자, 어떤가요? 시에서 말하는 사람은 숲속에서 귀여운 강아지를 만났다고 했죠? 귀여운 강아지를 만났다고 했는데요. 실제로 귀여운 강아지를 만났을까요? 아니죠. 제목을 보면 강아지 풀을 숲속에서 봤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말하는 사람은 이 강아지 풀을 어떻게 표현했죠? 솜털같이 복슬복슬한 꼬리를 살랑살랑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이 표현은 강아지 풀의 어떤 모습을 표현한 걸까요? 그렇죠. 강아지 풀이 바람에 따라 살랑살랑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표현한 거겠죠. 이처럼 강아지 풀이 강아지와 비슷하다고 생각해서 말하는 이는 강아지를 또 어떻게 불렀죠? 요요요 요요요 이렇게 정답게 부르기도 하네요. 이렇게 부르면 강아지가 집까지 따라올 것 같다고 생각도 했대요. 강아지 풀을 강아지처럼 살아있는 생물로 표현한 참 재미있는 동시였네요. 자, 그러면 우리 다 같이 교과서 63쪽 보도록 합시다. 자, 문제 2번 강아지 풀에 나타난 감각적 표현을 찾아봅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강아지 풀 1번 강아지 풀 모습을 어떻게 표현했나요? 한번 볼까요? 강아지 풀을 쪽에 보면 귀여운 강아지, 그 다음에 이연의 솜털같이 복슬복슬한 꼬리를 살랑살랑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다 같이 적어줍시다. 귀여운 강아지. 또 뭐가 있었죠? 솜털같이 복슬복슬한 꼬리를 살랑살랑.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자, 2번 강아지 풀을 어떻게 부른다고 했죠?
시에서 말하는 이는 강아지 부를 강아지하고 똑같이 생각해서 강아지를 실제로 부르는 것처럼 요요요 요요요요 하고 불렀죠. 시의 이쪽 부분을 보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동시는 강아지 풀을 살아있는 강아지로 표현한 부분이 재미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강아지 풀을 묘사한 부분을 잘 살려서 낭송해야 듣는 사람에게 잘 전달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각적 표현의 재미를 살려 시를 낭송해 보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 볼까요? 솜털같이 복슬복슬한 꼬리를 살랑살랑. 자, 이 부분을 선생님처럼 솜털같이 복슬복슬한 꼬리를 살랑살랑 이렇게 읽는 것과 파란색 글씨를 잘 살려서 솜털같이 복슬복슬한 꼬리를 살랑살랑 이렇게 읽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까? 또 요요요 요요요요 정답게 부르면 이 부분과 요요요 요요요요 정답게 부르면 이렇게 낭송하는 거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나요? 실제로 강아지를 부르듯이 요요요 이렇게 낭송하는 것이 훨씬 실감나겠죠. 자, 시에서는 이런 감각적인 표현들을 잘 살려서 낭송하는 게 중요해요. 낭송이라는 건 다른 사람에게 들려주기 위해서 시를 읽는 거기 때문에 듣는 사람이 실감나게 전달받을 수 있도록 시를 읽어줘야겠죠. 그러면 우리 다 같이 강의를 멈추고 시를 한번 자기만의 느낌으로 낭송해 보도록 합시다. 다음 시를 볼 텐데요. 시를 보기 전에 혹시 어린 동생이 있는 친구들 있나요? 아니면 혹시 4살, 5살 정도 되는 아이와 놀아준 적이 있습니까? 선생님 집에는 4살짜리 꼬마와 8살짜리 남자아이가 있는데요. 4살짜리 꼬마 아가씨는 매일매일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울며 불며 뒤집어져서 아둥바둥 거리며 바닥에서 쿵쾅쿵쾅 거려서 밑에 집 분들에게 죄송하기도 해요. 자, 이번에 읽어볼 동시는 아기고래라는 시인데요. 어린아이가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동동거리는 모습을 상상해보며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기고래, 뭐든 제멋대로 되지 않으면 온몸을 바동바동 울지마 울지마 달래면 달랠수록 더 큰 울음을 내뿜는 내 동생. 아기고래다. 대왕오징어였으면 큰일 날 뻔했다. 식구 모두 시커멓게 먹물을 뒤집어 썼을 테니까 앞이 캄캄했을 테니까. 시에서 감각적인 표현이 사용된 부분 다 같이 찾아볼까요? 먼저 동생의 몸을 움직임을 표현한 온몸을 아둥바둥 이렇게 되어 있네요. 또 우는 모습을 표현한 울음을 내뿜는 이런 부분들이 감각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바둥바둥이란 건 어떤 동작을 떠올리게 하나요? 한번 각자 손으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그렇죠. 손을 양쪽으로 휘저으며 쿵쾅쿵쾅 하는 손 모양이 나오겠죠. 이번에는 우리 낭송하는 걸 각자 다시 한번 해볼 거예요. 선생님이 먼저 시범을 보일게요. 어떤 낭송이 더 좋은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뭐든 제멋대로 되지 않으면 온몸을 바둥바둥 울지마 울지마 달래면 달랠수록 더 큰 울음을 내뿜는 내 동생. 아기고래다. 대왕오징어였으면 큰일 날 뻔했다. 식구 모두 시커멓게 먹물을 뒤집었을 테니까 앞이 캄캄했을 테니까. 선생님이 처음에 시를 읽어준 거와 방금 읽어준 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렇죠. 처음에 읽었을 때는 시에서 쉬거나 끊어 읽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뒤에서는 로봇처럼 읽으니까 시의 표현들이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시를 적당히 끊어 읽어주는 습관이 있어야겠어요.
이번에는 선생님이 다시 한번 시를 끊어 읽으면서 표시를 끊어 읽은 부분에 V자 표시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뭐든 제멋대로 되지 않으면 온몸을 바동바동 울지마 울지마 달래면 달랠수록 더 큰 울음을 내뿜는 내 동생. 아기고래다. 대왕오징어였으면 큰일 날 뻔했다. 식구 모두 시커멓게 먹물을 뒤집었었을 테니까. 앞이 캄캄했을 테니까. 자, 어떤가요? 대부분 줄마다 끊어있기도 하고 중요한 단어에서는 또 끊어있기도 하네요. 이런 식으로 적당한 부분에서 시를 끊어 읽어주면 좀 더 시를 실감나게 전달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시의 부분마다 또 어울리는 목소리가 있을 텐데요. 선생님과 함께 이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분 전에 내 동생 아기고래다 아기고래다 이렇게 읽는 거와 아기고래다 이렇게 읽는 부분 어떤 게 좀 더 실감이 날까요? 그렇죠. 어떤 신기한 거를 발견한 것처럼 뒷부분을 올려 낭송하는 게 이 시의 내용상 맞는 표현이겠죠. 오늘은 느낌을 살려 시를 낭송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오늘이 1단원 마지막 시간인데 굉장히 빠르죠. 1단원을 마무리하면서 다 같이 65쪽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감각을 느끼며 표현한 것인지 알맞게 선으로 이어봅시다 라고 되어 있네요. 왼쪽에 독수리처럼 빠르게 달려가는 자전거. 이거는 눈에 보이는 건가요? 아니면 귀에 들리는 건가요? 아니면 냄새나 맛이 느껴지는 건가요? 그렇죠. 모습이 보이는 것처럼 표현했죠. 두 번째, 보들보들 푹신한. 이거는 눈에 보이는 건가요? 아니면 내가 손으로 만져서 느껴지는 걸 표현한 걸까요? 그렇죠. 이거는 손으로 만져서 느끼는 걸 표현한 거겠죠. 마지막으로 부글부글 내 마음 끓는 소리. 소리라고 했기 때문에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표현을 했네요. 자, 이 단원에서 배운 내용을 생활 속에서 실천해 봅시다 라고 되어 있네요. 감각적 표현을 사용해서 재미있게 대화할 거야. 그렇죠. 우리가 감각적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다른 대화를 하는 사람에게 재미를 줄 수도 있고요. 또 동시와 동요는 비슷한 혹은 같은 게 많았기 때문에 동시에 감각적 표현이 사용되었다면 동요에서도 감각적 표현이 있는지 찾아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또 그러면 여러분 친구들과 대화할 때 감각적 표현을 사용해서 대화해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시간엔 문단에 짜임 단원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